안녕하십니까. 리드윈 편입에서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승준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 우리 편준생들을 위해서 편입 영어에서 특히 논리의 특징과 편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설명, 그다음에 편입 논리에 대한 예시한 두세 문장을 갖고 앞으로 내가 편입 영어를 준비할 때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다를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기억해야 될 항목이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합격 확률입니다. 자, 편입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영역 중에서 한 개 영역만 특출나게 잘 봐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대 꺾이지 말고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1번 항목과 걸리는 건데 경쟁률입니다. 자, 여기 적힌 거 인문 60대 1, 자연 30대 1. 수능으로 따지면 엄청난 경쟁률이죠. 하지만 편입에서는 이게 최하 경쟁률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죠?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허수가 많죠. 따라서 자기가 대다수의 편입을 지원 학생들이 수능 수준으로 3에서 6등급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에서 자기가 경쟁률을 의식하지 말고 본인의 실력을 쌓아주시면 충분히 편입은 합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영어의 중요성인데요. 일단 편입 시험은 계열 공통으로 영어가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약간 스타일은 미국의 SAT나 우리나라 GRE랑 비슷한데 편입 공부를 이러한 생각으로 하시는 게 계열과 공통이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원 자격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학교별로 지원 자격의 입시 요강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입시 요강의 자격 조건에 충족이 안 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들이 미리 발표를 해주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눈여겨보셔서 자기의 목표 대학에 맞는 지원 자격을 꼼꼼히 챙기는 게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준비 기간입니다. 자, 이건 제가 예시로 보험의 예시를 들겠는데 우리가 20대에는 보험을 가입했을 때 한 달에 10,000원 정도만 내도 충분하죠.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한 달에 보험료가 뛰죠. 거의 10만 원, 20만 원까지 뛸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편입 공부는 준비 기간이 길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특히 편입 영어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편입을 시작하겠다 하는 순간부터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편입 영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휘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장기간 준비하면서 영어 단어가 너무나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건데 교차 지원 가능하고요.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 면접 및 학업 계획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각 대학교별로 여러분들 지원 대학교별로 편입의 입시 요강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자기가 지방의 사립대나 사이버 대학 쪽을 지원하겠다면 전전대의 성적이나 면접으로만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성적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상당수의 학생들이 저 인서울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 인서울 같은 경우는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 위주로 선별을 합니다. 계열 공통으로 영어는 다 들어가고요. 따라서 중요한 점을 해놓은 것처럼 시험만 잘 보면 입결이 낮은 학교를 떨어졌지만 오히려 높은 학교를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토익 점수가 본인이 있다 하시면요. 과기대와 경희대 지원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과기대는 그리고 편입 수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공계에서 영어 말고 수학만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중앙대, 시립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세종대, 국민대, 가천대, 이공계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직어국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직어국은 공인영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인영어란 편입영어와 다르게 토익, 탭스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편입에서 일단 토익이죠. 공인은. 따라서 공인 영어인 토익 점수와 전공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꼭 염두하셔서 자기의 지원 학교에 맞춰서 공부할 방향성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가 뭐 홍대 세정부터 충남대 충북, 한양대 에리카, 을지대 정도고 이 중에서 상명대와 성시 동덕여대는 순수 토익으로만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고대는요. 인서울에서 따로 뺐는데요. 연고대는 약간 독특하게 논술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공계는 수리 논술이 들어가고 인문계는 논술이 들어가고 특히 연세대는 거기에다가 물리, 화학, 공인영어 점수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한테 잘 맞는 학교를 선별하시고 공부하시는 건데 상당수의 학생들의 플랜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했죠.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편입 영어와 수리를 언어 논리와 같이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인 점수는 공인 영어 점수, 토익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편입 논리의 특징을 볼 건데 여기 영상부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편입 논리의 특징 첫 번째 어휘가 있고요. 논리의 문제가 두 번째 독해 유형이 있고 세 번째 재진술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볼게요. 네 번째는 보기 출연 유형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주제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처음 준비한 애들은 논리가 뭐지 하고 낯설 수가 있는데 사실 논리랑 영역이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편입 영어에서 어휘, 논리, 독해, 뭐 문법 이렇게 있을 때 어휘가 탄탄하고 문법이 강한 애들은 논리를 잘합니다.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시면요. 바로 뭐냐면요. 본인의 생각을 배제해야 됩니다. 논리는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문에 주어지는 근거를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답을 마킹하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 어휘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요. 단어 자체의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군에 따라서 같은 의미지만 단어의 쓰임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좋아하는 학교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저기에 세 개의 학교를 일단 내보고 싶다는 학생들은 테마별 어휘를 선정하셔서 외우시는 게 필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독해 유형인데요. 논리 독해에서는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독해 지문의 단서를 갖고 본인이 내용 이해가 설령 안 됐어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학교가 어디냐면 성균관대와 한양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대와 한양대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시간의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죠. 세 번째, 재진술의 유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능과 비슷한 유형인데요. 수능 영어랑 주제문을 은유, 우리 메타포라고 하죠. 은유를 통해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출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통점은 뭐다? 해석과 번역이 아니라 단서를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기 출연 유형인데요. 선택지를 같은 의미인데 문법 때문에 정답과 오답이 갈리는 스타일. 그렇게 많이 내고요. 다섯 번째가 주제형입니다. 그냥 주제문만 파악해서 접근해서 푸는 거. 제가 적어놨죠? 추론을 하면 안 된다. 본인의 생각을 배제한 채로 가는 게 논리 파트입니다. 자,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시 문항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논리 유형, 제가 전치사라고 해놨죠. 뭐냐 하면 이 지문을 풀 때는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전치사의 쓰임 때문에 답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from이 나왔죠. 그 다음에 빈칸에 into가 있죠. 그럼 from의 into B는 A에서부터 나와서 B로 라는 뜻이거든요. A에서 B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absorbe라는 흡수하다가 from이기 때문에 여기 into에 들어간 말은 뭐겠죠? 그렇죠. 흡수하다의 반대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지. 본인이 해석을 다 한 다음에 앞뒤 문장을 의미상 만드는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논리는. 따라서 논리는 독학보다는 이런 학원이나 인강의 도움이 꼭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어휘 쓰임인데요. 자, 잘 보시면
문장이 되게 길죠? 여기 들어가 빈칸 어휘를 푸는 건데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제가 빨간색 칠해진 분 잘 보시면 자, undifferentiated라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는 계급층이 demanding, 요구하고 있다. 파이를, 몫을 나누기를, 같이 공유하기를. 그다음 똑같이 이번엔 divided가 나왔죠. 그러면 undifferentiated와 divided가 상반된 대조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말도 같은 어휘가 들어간다는 거죠. 즉 병렬 구조의 쓰임을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듣는 아이들은 이게 뭐지를 할 수 있는데 논리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해석이 아니라 단서로 접근하는 거. 그래서 여기 들어갈 정답은 share of the pie의 동의어가 필요한데 노동계층에게는 보수가 필요하겠죠. 몫이 보수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문법에 따라 답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인데요. 지문을 보시면 few people can read. 자, 사람들은 신체 언어를 파악할 수 없어. 쉽죠? Moreover, most of the time, 대다수 우리는 we don't know. 몰라. 우리 몸이 말하는 것을. 같은 내용이죠. 따라서 human body language, 인간의 body language는 뭐에 가깝다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의식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니까 습관적인 거에 가깝다가 우리가 처음에 든 생각이죠. 그러면 오답인 1번이 나오는 거죠. habit. 하지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잘 보시면 비교급 대는 상반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남자보다 여자, 영어보다 수학 이런 식으로 낮보다 밤. 근데 1번은 인본 탤런트, 타고난 재능과 습관은 같은 거거든요. 대척점을 이루는 어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의미는 같지만 정답이 될 수가 없고 2번인 리추얼, 의식, 제사, 습관적인 거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게 논리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들인데 이런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출문제 풀이와 학습량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단기간에 몰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최소 31개 대학교 논리 문제를 여러분들 1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잡고 규칙적으로 조금씩 푸는 게 포인트고 인강이나 학원 혹은 시중 교재의 도움으로 논리의 단서를 잡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 수업의 특징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실전에 도움이 되는 강의만 진행합니다. 두 번째, 깔끔하고 명료한 설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노베이스든 최상위권이든 누구나 다 쉽게 접근이 가능한 수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수업. 이게 포인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각 대학교별로 출제하는 학교가 의도가 다 숨겨져 있죠. 그거를 파악해서 제가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에게 패턴 정리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편입스러운 접근입니다. 공인영어, 토익이나 수능 영어와는 약간 다르게 누구나 쉽게 부담 안 되게 접근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의 이제 바른 영어, 다른 영어, 이제 바다 영어라고 하는데 특징을 보시면 영어의 공식화입니다. 자칫 영어라는 과목을 생각하면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해석하고 시간을 넣고 이렇게 생각드시잖아요. 거기서 탈피해서 학교들이 원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공식화된 패턴을 갖고 지문을 접근합니다. 먼저 논리 독해에서 지금 논리를 하고 있으니까 논리는 학교별 기출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를 통해서 실전에 필요한 공식 3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 독해 같은 경우는 번역하면 안 되고요.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유형별로 공략법을 습득하셔야지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이제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는데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학원에서 365일 있을 수는 없으니까. 먼저 수강생들에게 수준별 과제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주 1회 비대면 줌으로 수업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보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수업일 날은 데일리 과제를 매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런 논리는 처음이지라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학교별 중요 단서를 논리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시 문제 보여드렸죠. 학교별로 논리의 방향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논리 문제를 문법 위주로, 어떤 학교는 논리 문제를 어휘 위주로, 어떤 학교는 논리 문제를 주제문 위주로 내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해서 그 단서를 찾는 작업을 내용 정리하는 게 필수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은 시간이 부족할 리가 없죠. 최대한 자기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제하고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단서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리 전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게 뭐냐면은 논리의 틀을 익혀야 됩니다. 1단계가. 따라서 학교별 논리 문제의 특징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어휘의 방향성이라 해서 이 어휘의 방향성이 아까 말한 건데 각각의 직업군이나 각각의 테마에 맞는 어휘가 있습니다. 같은 뜻이지만. 국어로 따지면 배라는 단어가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사람의 배도 있듯이요. 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현대 같은 경우는 논리를 문법 위주로 내기 때문에 단서로 쓰이는 최다 빈출 문법 정리가 필요하죠. 아까 보여드린 비교급 된과 같은 거요. 그 다음 네 번째, 오답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를 틀렸다는 얘기는 본인의 생각이 가미됐거나 단서를 잘못 잡은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1년간 꾸준히 정리를 해야지만 본인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은유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메타포, 논리를 은유로 내는 학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재진술 유형을 위한 은유법이라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같은 단어를 동의로 바꿔 쓰는 표현들, 거기에 대한 논리 독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실전 감각이죠. 논리 문제는 한 지문당 뒤에 독해 풀기 위해서 30초, 길게 잡으면 40초 이내에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전 작업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프로세스는 리드윈 학원이 되게 시트 잘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는 거고 제 수업 안에서는 먼저 주간지를 제출합니다. 주간지는 아까 말했던 데일리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복수 테스트를 잠깐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후에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질의응답을 받는 거와 복수 테스트에 의해서 제가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개별 보충을 진행하거나 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를 보고요. 상담 과제까지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독한 관리 1년간 꾸준히 공부하시면 혹시 그 이상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제가 제목을 독한 관리라고 했는데 개별 맞춤과 먼저 보시면 공통관리 1, 2 테스트 보고요. 주간 테스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답 노트와 개념 노트를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간지인데 주간지 안에는 편입 미니 모의고사 이해 분량과 독해, 논리, 유형별로 5문항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맞춤은 수준별로 제가 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줌으로 보강을 진행할 건데 개별 과제를 별도로 부여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편입 영어와 리드윈에서 제가 진행하는 편입 논리에 대한 커리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에 궁금하시다 그러면 학원에 문의 주시면 되고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자기가 편입에 관심이 있는 편중생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보다는 이 형 시작할 거는 일단 시작하고 나서서 그 다음에 본인이 꾸준하게 끈기 있게 제가 첫 페이지에 다뤘듯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다 편입 우리 잘할 수 있으니까 같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